넘치는 고품격 그날 배틀 퀴즈 킹왕짱. 퀴즈왕의 명예에 도전하는 자, 짜릿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력까지 더해진다면 단 하나의 왕좌까지 차지할 수 있겠죠. 오늘 무대에 설 도전자들의 실력을 기대하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대결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인천 연성중학교 신동주 학생. 즐거운 마음으로 퀴즈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종암중학교 이현진 학생.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전북중학교 류동현 학생. 오늘도 즐겁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도전자, 염광중학교 남주희 학생.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 볼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이 감점이 됩니다. 문제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우리 두 학생 모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도전자는 인천 연성중학교의 신동주 학생, 그리고 종암중학교의 이현진 학생, 이렇게 두 학생입니다. 자, 아무래도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두 학생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동주 학생 먼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엄청 떨려요. 엄청 떨려요. 지금 1라운드 일단 5문제가 주어지는데 앞에 경쟁자도 있습니다. 우리 신동주 학생은 몇 문제 정도 맞힐 자신 있나요? 2문제는 2문제? 목표치가 상당히 낮은데요. 더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주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준 만큼 긴장은 잠시 덜어놓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현진 학생, 역시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엄청나게 떨립니다. 엄청나게 떨려요? 역시 아까 신동주 학생은 2문제 정도가 목표라고 했는데 우리 이현진 학생은 몇 문제 정도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3문제까지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2문제, 3문제 나눠 맞힌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경쟁자입니다. 최대한 많이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이번 라운드에서 5문제까지 가능하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역시 우리 이현진 학생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킹왕짱을 향한 두 학생의 오늘 첫 번째 도전. 1라운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잘 듣고 버저를 누르고 답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철, 2번 칼륨, 3번 나트륨. 신동주 학생. 답은 3번 나트륨입니다. 3번 나트륨. 틀렸습니다. 신동주 학생 10점 감점입니다. 자, 이현진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번 철이었습니다.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그리고 프랑슘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번 문제 아쉽게 신동주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됐고 90점이 됐습니다. 이현진 학생 버저를 누르지 않으면서 현재 100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문제 드릴게요. 조선시대의 화가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장승업, 2번 신윤복, 3번 이중섭. 이현진 학생? 3번 이중섭입니다. 3번 이중섭. 정답입니다. 이현진 학생 20점을 획득합니다. 네, 조선시대 대표 화가는 장승업, 신윤복, 김홍도입니다. 이중섭은 대표적인 근대 서양 화가죠. 자, 이현진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신동주 학생은 90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제 드릴 테니까 두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은유법, 2번 대유법, 3번 화류법. 신동주 학생? 답은 3번 화류법입니다. 3번 화류법. 정답입니다. 네, 신동주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정답 3번 화류법 맞습니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사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으르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식물 세포의 원형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포벽, 2번 세포질, 3번 액포. 이현진 학생? 1번 세포벽 하겠습니다. 1번 세포벽.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됩니다. 신동주 학생? 답은 2번 세포질입니다. 2번 세포질. 정답입니다. 자, 신동주 학생 정답 맞춰주면서 20점을 획득했고 130점이 됐습니다. 정답 2번 세포질이었습니다. 식물의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핵, 세포질, 세포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등이 원형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현재 신동주 학생이 130점, 이현진 학생이 110점으로 20점 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다섯 번째 문제 두 학생 모두 신중하게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헌법, 2번 형법, 3번 상법. 자,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현진 학생. 3번 상법 하겠습니다. 3번 상법. 정답입니다. 자, 제한 시간 0의 불이 들어옴과 동시에 버저를 눌렀고 3번 상법 잘 맞춰줬습니다. 20점을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네요. 정답 3번 상법이었습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이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두 학생의 첫 번째 대결을 함께 해봤습니다. 신동주 학생이 130점, 이현진 학생 역시 13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중학교의 류동현 학생, 염광중학교의 남주희 학생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앞선 친구들 문제 푸는 거 보면서 두 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류동현 학생, 어땠나요? 잘 풀더라고요. 잘 푸는 것 같아요. 오늘 문제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류동현 학생의 1라운드 목표는 몇 문제? 3문제. 3문제.
일단 3문제 이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주희 학생도 그 앞선 조들 그 대결 보면서 문제 같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어요? 속으로 같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몇 문제 정답 맞췄어요? 3문제 정도 맞춘 것 같아요. 3문제 정도? 그럼 이제 남주희 학생의 도전입니다.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몇 문제 정도 맞힐 수 있을까요? 3문제 이상 맞출 거라고 예상합니다. 역시 3문제 이상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더 많은 문제를 맞히고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지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학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 박수가 큰 힘이 되었길 바라면서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는 무엇일까요? 1번 아소카, 2번 마우리아, 3번 쿠시안. 자, 류동현 학생. 답은 2번 마우리아 왕조 하겠습니다. 2번 마우리아. 정답입니다. 네, 류동현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굽타가 시조이며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입니다. 잘 맞춰졌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암석의 생성 과정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현무암, 2번 화강암, 3번 편마암. 류동현 학생. 3번 답은 3번 편마암 하겠습니다. 3번 편마암. 정답입니다. 네, 20점을 더 획득해서 140점이 됩니다. 편마암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며 생긴 변성암에 속합니다. 현무암과 화강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냉각돼 생긴 화성암입니다. 자, 3번 편마암 잘 맞춰줬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할 텐데요. 자, 남주희 학생. 앞선 두 문제 모두를 우리 동현 학생이 가져갔어요. 문제가 어려웠나요? 두 번째 문제는 아는 문제였는데 제가 한 발 늦어서. 한 발 늦었군요. 좀 더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문제 지금 드립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 작물은 무엇일까요? 1번 천연고무, 2번 밀, 3번 옥수수. 남주희 학생. 1번 천연고무 하겠습니다. 1번 천연고무. 정답입니다. 네, 남주희 학생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됩니다. 정답 1번 천연고무 맞습니다. 천연고무는 쌀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자, 현재 류동현 학생이 140점, 남주희 학생이 120점을 기록 중이고요. 남은 1라운드 문제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렁이, 거머리는 무슨 동물로 분류될까요? 1번 편형동물, 2번 연체동물, 3번 환형동물. 류동현 학생. 답은 3번 환형동물입니다. 3번 환형동물. 정답입니다. 자, 류동현 학생 20점을 더 획득하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라운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비교, 2번 대조, 3번 분류. 남주희 학생. 2번 대조 하겠습니다. 2번 대조. 자, 2번 대조. 정답입니다. 자, 남주희 학생 20점을 획득해서 140점이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대조였죠. 대조는 복수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그 비교는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는 남주희 학생이 맞춰줬고요. 1라운드 마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현 학생이 160점, 남주희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순발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1라운드 결과. 긴장감이 감돌았던 신동주, 이현진 학생의 첫 번째 대결에서 사이좋게 2문제씩 맞히며 130점 동점을 기록하고, 류동현, 남주희 학생의 두 번째 대결에선 기선제압에 성공한 류동현 학생이 단숨에 선두. 그 뒤를 남주희 학생이 침착하게 쫓아 두 사람의 점수차는 20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 왕좌를 향한 그 두 번째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2라운드는) 총 9문제가 출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제도, 눈, 인물, 지형, 신수, 식물, 산맥, 한자어, 소설.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자, 자세히 잘 보면서 과연 내가 자신 있는 분야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미리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를 마친 결과 현재 가장 점수가 높은 류동현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지형 선택하겠습니다. 지형. 자, 지형을 선택했고요.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지형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한 판과 판 사이에서 마그마가 분출돼 형성되는데요. 마그마 분출에 의해 상승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바다의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류동현 학생, 답은 해령 하겠습니다. 해령. 정답입니다. 네, 해령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더 획득했고 190점으로 훌쩍 달아나는 단독 선두 류동현 학생입니다. 자, 정답 해령이었고요. 해령은 맞닿아 있는 2개의 판이 분리된 부분에 마그마가 상승해 생기는 것으로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인도양 중앙해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 동현 학생 어느 부분에서 해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바닷속에서라는 말에서 해령이 생각났습니다. 바다의 산맥. 네, 맞습니다. 바다의 산맥이라고도 불리는 지형, 해령.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키워드 역시 우리 동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요. 산맥 선택하겠습니다. 산맥. 산맥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는 산맥이고요. 역시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알겠다 싶으면 바로 버저를 눌러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키워드는 산맥. 문제 드립니다. 이 산맥은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경계를 따라 서남 방향으로 내려가다 여수반도에 이르는 산맥입니다. 중령, 조령, 추풍령 등의 고개로 이루어진 이 역시 류동현 학생, 답은 노령산맥 하겠습니다. 노령산맥. 네, 자, 노령산맥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170점이 됐고요. 자, 대표적인 산으로는 속리산이 있습니다. 자, 산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소백산맥이었습니다. 소백산맥은 작은 태백산맥이라는 뜻으로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따라 이루는 산맥이다. 대표적으로 속리산, 소백산, 문수산 등이 포함돼 있다. 자,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키워드는 산맥이었고 정답은 소백산맥이었는데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 류동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눈 선택하겠습니다. 눈. 자, 눈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 눈이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안구의 혈관막 중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신동주 학생, 선모체입니다. 선모체. 선모체. 정답입니다. 네, 30점을 획득하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선모체 혹은 모양체라고도 합니다. 모양체는 맥락막과 홍채 사이에 위치해 수정체를 감싸고 있으며 원근 조절 기능을 합니다. 선모체, 모양체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독 2위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류동현 학생이 170점이고 신동주 학생이 160점으로 단독 2위가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잘 보시고요. 키워드 선택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한자어 하겠습니다. 한자어. 자, 한자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맞히게 되면 60점이라는 큰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긴장 풀고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어 문제 나갑니다. 당나라 시대의 시인 두보가 쓴 곡강시에 등장하는 이 용어는 인생 70 고래희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사람의 나이 70세를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나이 70세를 뜻하는 이 용어. 인생 70 고래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보너스 문제인데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70세를 뜻하는 이 용어. 네, 안타깝습니다. 보너스 문제였는데 맞힌 학생이 없었습니다. 정답은 고희, 고희였습니다. 고희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옛날부터 드물다라는 뜻인데요. 예부터 70세까지 사는 일이 드물었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2라운드 중간 결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류동현 학생이 감점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무서운 기수로 쫓는 신동주 학생과 아직 실력 발휘를 못한 이현진, 남주희 학생까지 남은 키워드는 5개. 순위를 결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과연 2라운드 결과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선택해봐야 할 텐데요. 이전 정답자였던 신동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설 하겠습니다. 소설. 자, 다음 키워드 소설을 선택했고요.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문제 드립니다. 이 소설은 1953년 발표된 황순원의 작품으로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인간애를 유동현 학생, 답은 순환이대입니다. 순환이대. 틀렸습니다. 20점 감점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소설은 1953년 발표된 황순원의 작품으로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인간애를 상징적 소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성삼과 덕재의 우정 회복을 통해 민족 화합의 소망을 담아낸 이 소설은 무엇일까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학이었습니다. 황순원의 소설 학은 백이민족인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들의 갈등과 해소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맞힌 학생이 없었고 두 문제 연달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4문제고요. 다시 한번 중간 점수 짚어드릴게요. 현재 단독 선두가 신동주 학생이군요. 160점으로 신동주 학생이 단독 선두고요. 2위가 류동현 학생, 조금 전 문제에서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이 되면서 150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주희 학생이 140점, 이현진 학생이 130점을 기록 중인데요. 아직까지 4문제가 남아있고요. 보너스 문제도 한 문제 숨어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문제는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 신동주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인물 하겠습니다. 인물. 자, 이제 다음 키워드는 인물입니다.
신중하게 잘 듣고 신속하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 6대왕 현종의 비로 재색이 뛰어나고 가무에 능해 현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중국 미녀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중국 미녀의 상징. 서시, 왕소군, 초선과 더불어 중국 4대 미인 중 한 사람으로. 남주희 학생? 양귀비 하겠습니다. 양귀비. 양귀비 정답입니다. 네, 양귀비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70점이 됐습니다. 단독 선두로 단숨에 등극하는 남주희 학생입니다. 자, 헌종은 양귀비의 재색에 빠져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요.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안록산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남주희 학생이 정답을 딱 맞히니까 이현진 학생이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문제 초반부터 뭔가 양귀비인 것 같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못 눌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문제를 맞히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뭔가 꼬이면 이게 버저를 누르기도 겁이 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이현진 학생, 지금이 자신감이 제일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이현진 학생 버저도 못 눌렀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3문제 남았으니까요. 아직도 보너스 문제 한 문제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자신감 있게 안다 싶으면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는 문제를 놓쳤을 때 아쉬움이 더 크니까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할 텐데요. 선택권은 남주희 학생에게 있습니다. 신수 선택하겠습니다. 신수.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로 여겨 남주희 학생, 해태하겠습니다. 해태. 정답입니다. 자, 2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남주희 학생 200점이 됐습니다. 정답 해태 잘 맞춰줬고요. 한나라 때의 양부가 지은 문헌 이물지에 따르면 해태는 동북 변방에 있는 짐승이며 성품이 충직해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는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 해태 잘 맞춰줬는데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답을 확신했나요?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에서 딱 왔습니다. 네,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상상의 동물이라는 데서 첫 문장부터 정답임을 알고 있었던 남주희 학생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자신감까지 생기니까 버저도 잘 눌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2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남주희 학생이 200점으로 앞서갑니다.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 2문제입니다. 2문제 중 1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희 학생, 다음 키워드는요? 제도 하겠습니다. 제도. 자,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제도. 문제 드립니다. 이 제도는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6나라를 통일하고 봉건제도를 폐지하며 실시했는데요. 지방의 관리를 직접 파견해 나라를 통치하게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지방의 관리를 직접 파견해 나라를 통치하게 한 이 제도. 무엇일까요? 남주희 학생? 군현제 하겠습니다. 군현제. 군현제. 정답입니다. 자, 정말 그야말로 탄력받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3문제 연달아 맞히는 남주희 학생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이 됐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 군현제 맞습니다. 군현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구분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해 나라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도입해 봉건제도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단 하나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너스 문제 1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주 학생이 160점, 이현진 학생이 130점, 류동현 학생이 150점, 남주희 학생이 230점을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마지막 키워드, 과연 정답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남주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식물 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을 선택했고요. 자, 역시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고요. 6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으니까요. 마지막 문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식물.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 있는 씨눈에서 처음 나오는 잎으로 자엽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남주희 학생. 떡잎 하겠습니다. 떡잎. 자, 떡잎. 떡잎. 정답입니다. 자, 네 문제를 연달아 맞췄습니다. 남주희 학생 60점이죠. 60점을 더 획득하면서 290점으로 껑충 달아납니다. 이번 문제 정답 떡잎. 떡잎은 종자식물의 배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잎을 말하며 종자가 싹이 틀 때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 떡잎을 남주희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2라운드를 마친 점수 발표합니다. 신동주 학생이 160점, 이현진 학생이 130점, 류동현 학생이 150점, 남주희 학생이 290점을 기록합니다. 반전의 반전 역전극이 펼쳐졌던 2라운드. 제대로 탄력받은 남주희 학생이 4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단독 선도. 적극적으로 점수 획득에 나섰던 류동현 학생은 2번의 감점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현진, 신동주 학생은 안타깝게도 문제를 맞히지 못했는데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3라운드. 과연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시간입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죠.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준비돼 있습니다. 자, 네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보기를 보고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주, 아사달과 아사녀. 남주희 학생, 석가탑 하겠습니다. 석가탑 정답입니다. 네, 석가탑 정답입니다. 30점을 획득하면서 320점이 됐습니다.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석가탑은 흔히 무영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에서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추리 유형 문제 남주희 학생이 잘 맞춰줬고요. 자, 다음 문제는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고 문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신동주 학생, 까마귀 하겠습니다. 까마귀. 자, 까마귀 정답입니다. 자, 30점을 획득하면서 신동주 학생 190점이 됐습니다. 이건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정답이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그 일과 관계 있는 것처럼 의심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빈칸 문제 까마귀 신동주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아직 3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유형은 암산인데요.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세 번째 유형, 암산 유형에 대한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류동현 학생, 답은 9입니다. 9.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합치면 9년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30점을 획득하면서 류동현 학생 180점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 이렇게 더해서 9년 잘 맞춰줬습니다. 자, 류동현 학생, 이제 다시 달려봐야죠? 네. 다시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나요? 네,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 목소리도 좀 커진 듯해요. 이제 두 문제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맞힐 동안 현진 학생은 계속해서 이런 리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아쉬웠나요? 계속 아는 문제는 나오는데 못 누르겠어요. 왜 못 누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한 2배, 3배는 더 안타까울 것 같은데, 모르는 문제보다. 두 문제 남았거든요. 자신 있게 누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알면 누를 수 있죠? 안 누를 건가 본데요. 현진 학생, 이제 더 이상 이런 리액션은 그만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버저를 자신 있게 눌러주시고 자신 있게 답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학생들 모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요. 자신 있게 버저를 누르고 자신 있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의 영상과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어떤 물질을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로 냉각시키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류동현 학생, 답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계속해서 주세요. 어떤 물질을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로 냉각시키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우 강력한 자석을 만들거나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이 물리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물리적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전기 저항을 잃고 전류를 무제한으로 흘려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초전도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물리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문제를 드렸죠.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초전도 현상이었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이라 불리는 자기부상 열차도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현상은 전기를 전달할 때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자, 류동현 학생이 아쉽게도 초전도체라고 했다가 20점 감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실망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 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점수가 남주희 학생 320점, 신동주 학생이 190점, 류동현 학생이 160점, 이현진 학생이 130점입니다. 남아있는 한 문제에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진출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학생 모두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유형 문제. 초성 문제가 준비돼 있는데요.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집니다. 신중하게 잘 보시고 생각을 잘 한 다음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초성 유형 문제 드립니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제거해 순도 높은 남주희 학생, 해수 담수하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정답입니다. 네, 해수 담수화 정답입니다.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350점이 된 남주희 학생입니다. 해수 속 염분을 제거해 담수로 만드는 과정을 해수 담수화라고 합니다. 자, 정답 잘 맞춰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남주희 학생이 350점, 신동주 학생이 190점,
류동현 학생이 160점, 이현진 학생이 130점을 3라운드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이현진 학생이 여기서 도전을 마감하게 됐네요. 지금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도전을 마감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여기 나온 문제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계속 버저를 못 누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버저 누르는 연습을 집에서라도 해보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해맑게 웃는 모습은 저희가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을 만큼 고마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현진 학생은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일단 과학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교사. 자, 과학교사의 꿈을 위해서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늘 어느 순간이든 후회 없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이현진 학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결과 신동주 학생, 류동현 학생, 남주희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 문제를 통해 도전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라운드. 선두는 무서운 속도로 점수를 획득한 남주희 학생.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신동주, 이현진, 류동현 학생. 최저 점수를 기록한 이현진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승부권. 3명의 도전자가 펼치는 불꽃 튀는 대결. 파이널 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인천 연성중학교의 신동주 학생, 그리고 전북중학교의 류동현 학생, 염광중학교의 남주희 학생, 이 3명의 최종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최종 관문까지 왔습니다. 우리 신동주 학생, 지금 기분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주희 학생이 350점으로 크게 앞서고 있긴 하지만 역전도 가능한 점수거든요. 혹시 세워놓은 전략이 있을까요? 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열심히 임해주시고요. 우리 동현 학생 역시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올라온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해서 킹왕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 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주희 학생, 일단 킹왕짱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건 남주희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을 표현해주세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킹왕짱을 꼭 하고 싶어요. 네, 역시 목표는 킹왕짱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킹왕짱이 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방금 외친 그 말 그대로 정말 힘차게 버저를 누르고 자신 있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자, 현재 세 학생의 점수는 신동주 학생이 190점, 류동현 학생이 160점, 남주희 학생이 350점입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만약에 틀릴 경우 30점 감점이 됩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3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남주희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세 학생 모두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중국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이 조약의 결과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됐으며 본격적인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50점짜리 킹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난징 조약이었습니다. 난징 조약의 체결로 청나라는 전쟁 배상금 지불과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것,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을 시행했습니다. 자, 50점짜리 킹 문제 정답자는 없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2개입니다. 이 2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남주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150점. 파이널 라운드 가장 높은 점수가 걸려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를 만약 남주희 학생이 가져간다면 오늘의 킹왕짱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남주희 학생이 킹왕짱이 되고요. 신동주 학생과 류동현 학생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맞히게 되면 다음 문제까지 킹왕짱이 될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꼭 잡아야 하는 기회겠죠? 후회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0.2 나노미터의 두께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은 신소재입니다. 흑연의 한 층을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동주 학생, 정답은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자, 그래핀이라고 답했죠. 그래핀. 정답입니다. 네, 150점짜리 문제를 맞히면서 340점으로 훌쩍 점수가 뛰었습니다. 남주희 학생과는 단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답 그래핀 맞습니다. 그래핀은 강도와 열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신축성이 뛰어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150점짜리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신동주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남주희 학생과 10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키워드는 하나고요. 이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신동주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세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킹왕짱이 누가 될지 가려지게 될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화합물로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사용하면 자, 신동주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킹왕짱이 됩니다. 답은 세 학생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문제. 신동주 학생이 재빠르게 버저를 눌렀다. 150점이 걸린 문제를 맞히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신동주 학생이 킹왕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남주희 학생이 퀴즈왕의 자리에 설 것인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신동주 학생의 답은? 자, 신동주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킹왕짱이 됩니다. 답은? 답은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라고 답을 했습니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만약 정답이면 신동주 학생 오늘의 킹왕짱이 되고요. 정답이 아니라면 남은 두 학생에게 문제를 맞힐 기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정답입니다. 자, 신동주 학생 100점을 더 가져가면서 440점으로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답 과산화수소 맞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분해됐을 때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활동으로 강한 살균 작용과 표백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동주 학생이 440점 역전승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킹왕짱 신동주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동주 학생 축하합니다. 역전 승인이만큼 한 기쁨이 2배, 3배는 될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킹왕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출연을 권유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동주 학생의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우리 주희 학생은 아쉽게 역전패입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었는데 마지막 2문제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특히 과산화수소 그 문제는 저도 정답을 알았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군요.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응원 와준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번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정말 멋진 도전, 최선을 다해준 우리 4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능력은 꿈과 어울리게 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가 짐 론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이 크면 클수록 능력은 그에 걸맞게 멋지게 성장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룹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가족들이랑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오셔서 정말 힘이 됐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